대표님, 서비스는 언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세요? 고객이 매장에 들어오기 전부터 어떤 걸 경험하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그 어디까지 다루느냐에 따라서 좀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고객 경험 CX라고 하면은 거의 마케팅의 영역까지도 포함해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왜냐면은 서비스는 고객의 기대에서 얼마나 부응되는 인지된 서비스 품질 수준을 이제 제공하느냐에 결국 그 갭을 조절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 기대를 만들어내는 최초의 브랜드가 소비자들한테 노출되는 그 상황에서부터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뭐 그게 노출되는 채널이 뭐 인스타든 아니면 뭐 광고든 유튜브든 뭐든지 간에, 혹은 요새 뭐 네이버 플레이스라든지 그런데 본인들이 이렇게 설정해 놓은 거기에서부터도 결국 고객들이 최초로 그 브랜드를 인지하는 순간부터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첫인상이 고객한테 많은 영향을 끼칠까요? 이제 흔히 그 고객이 그 브랜드를 접하는 3초 이내에 거의 그 브랜드의 인상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MOT, 모멘트 오브 트루스라는 그런 개념도 있는데, 꼭 이제 그런 개념을 차용하는 게 아니더라도 뭐 다양한 어떤 인지를 다루는, 인간의 인지를 다루는 그런 이 이론들로도 충분히 설명을 많이 하죠. 뭐 후광 효과라든지 혹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 첫인상이 결국 이 다음의 여정에도 계속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그런 수많은 그 인지 관련된 그 내용들도 충분히 첫인상이 매우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를 시사하고 있죠. 그럼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서비스 구간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어, 사실상 그 고객 여정은, 예를 들어 고객이 그 매장에 도착해서부터, 혹은 아까 얘기한 그 개념대로 매장에 도착하기 전 처음 그 브랜드를 인지하는 그 순간에서부터도 결국 1, 2, 3, 4, 5, 6, 7, 8, 9, 10, 결국 이 모든 이 과정 하나하나를 다 겪는 게 이제 10까지 있다라고 하면은 모든 여정을 다 신경 써야 되는 거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이제 주로 어디를 놓친다라기보다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 여정을 신경 쓰는 어떤 브랜드는 1부터 10까지를 다 신경 쓰고요. 주로 그런 여정에 대한 개념이 좀 부족한 브랜드는 그냥 1부터 10까지가 다 문제입니다. 네, 주로 그래요. 주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그 매장에 들어섰을 때의 어떤 그 프로세스부터 이제 딱 한번 체감을 하면은 이 다음 프로세스는 어떨 것이다 라고 이미 예상이 다 됩니다, 사실상. 네, 주로. 그리고 그게 맞고요. 네, 뭐 다른 것도 잘하는 사람이 이거 하나만 유독 부족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는 적어도 서비스 브랜드에서는 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기업이 고객이 방문하기 전부터 좋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좋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 좋은 철학이 자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 이제 콘텐츠에서 다뤘던 주제인데, 우리 브랜드가 존재하는 그 이유, 미션에서부터 정확히 철학을 세우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선은 우리부터가 왜 고객에게 이로울 수밖에 없는지를 정의를 해야 방금 말한 그 1부터 10까지의 여정 중에 그 미션을 녹여서, 우리의 존재 이유를 녹여서 하나하나를 이제 만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도돌이표 같은 대답이지만 멋진 서비스를 위해서는 그 철학부터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이 직접 경험했던 서비스가 시작되기도 전에 감동받았던 사례가 있을까요?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부터 감동 사례. 솔직히 시작도 전부터 감동하기는 너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우선은 그 시작이 어디 시작으로 좀 살짝 그 기준을 생각하신 게 있을까요? 저는 약간 홈페이지나 SNS, 약간 리뷰 같은 부분에서부터 이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전 이제 그런 것도 매우 중요시 보죠,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서비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소매 기반의 그런 서비스를 많이 생각하지만 B2B 서비스들도 이제 서비스고, 어떻게 보면 뭐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라든지 혹은 뭐 브랜딩 디자인이라든지 뭐 가공 시각 디자인이라든지 뭐 다양한 이제 그 B2B 서비스들도 많단 말이에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그 결이 그 홈페이지에도 묻어 나 있느냐를 좀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네, 결국 그들이 하고 싶은 말, 그들이 주고 싶은 가치,
혹은 그들이 지향하는 방향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홈페이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이 프론트 디자인, 이 UX 디자인 에서도 뭐 굉장히 어떤 뭐 3D 그래픽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이제 다이내믹한 어떤 인터랙션 디자인 막 그런 게 강점인 뭔가 그런 회사들은 실제 그런 것들을 자기들 홈페이지에서도 많이 구축을 해 놓습니다. 자기들의 어떤 기술력을 이제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고 그냥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것처럼 실제 어떤 그 브랜드를 판단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그때 감동적인 부분은 감동을 느낄 때가 있다라면은 어떻게 보면은 꼭 객관적인 판단이라기보다도 제 개인이 추구하는 어떤 그런 주관성도 많이 개입이 되겠죠. 근데 아 여기 정말 뭔가 멋지게 잘 해놨다 뭐 그런 느낌을 충분히 이제 홈페이지 같은 데에서도 받을 수 있죠. 혹은 좀 더 이제 그런 B2B 서비스가 아니라 이런 소매 서비스로 이제 내려오더라도 뭐 네이버 플레이스나 혹은 요새 뭐 배달 그런 플랫폼들도 보면은 자기 매장에 대한 소개 같은 것들을 이제 다 이렇게 잘 써놓는 경우가 있는, 그러니까 그 매장 소개들을 써놓을 수가 있는데 그런 데서도 좀 전 진정성이 느껴지는 뭔가 그런 이 소개를 구축해 놓은 곳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한번 좀 역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제 그 브랜드를 지금 실제 경험해보지 못한 단계에서 노출되는 단계에서부터 지금 대화를 해나가고 있는 건데 이제 PD님께서 예를 들어 뭐 라멘집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 라멘을 만들기 위해서 막 일본에서부터도 뭐 재료를 공수해 오고 막 72시간을 어떤 육수를 끓여내고 정말 어떤 일절 고객의 몸에 해대는 거 없이 정말 좋은 재료로만 이렇게 막 해가지고 하고 있다고 해봐요. 그거 안 드러내고 싶겠어요? 드러내고 싶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고객한테 드러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못해서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혹은 진짜 드러낼 게 없어서 적을 게 없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그렇게까지 뭔가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은 그런 데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웬만하면. 네. 그럼 반대로 아직 들어가기도 전에 다시 나가고 싶었던 경험도 있으실까요? 들어가기도 전에 나가고 싶다. 들어가질 않았는데 어떻게 나가고 싶어요?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나가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뭔가 첫인상부터 좀 안 좋아 보인다 이런 느낌. 그런 건 너무 많죠. 그런 데는 너무 많죠. 솔직히 첫인상을 좋게 구축해 놓은 곳이 잘하는 곳인 거지 네네. 그거를 그런 좋은 첫인상을 못 만들었다고 해서 못하는 곳은 아닌 거예요. 네네. 그런 걸 한 게 잘하는 곳이죠. 근데 너무 많죠. 네. 저는 그런 아까 얘기했지만 1부터 10까지의 프로세스 중에 1만 경험해도 다 없지 않아 판단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1에서 한 2 정도만 경험하고 이제 결국 이제 거기서 소비를 하지 않고 나가는 경우도 저는 좀 많은 편입니다. 네, 이미 예상이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뭐 그랬을 때 뭐 그런 거 하나하나에서 이제 뭐 어떤 부분들을 좀 보고 판단했는지가 좀 궁금하신 걸까요? 네. 그러니까 그 기업이나 뭐 브랜드 쪽에서 이런 부분을 약간 조심하면 조금이라도 뭔가 손님 유지를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우선은 그 손님 유지라는 관점으로 좀 더 포커스를 해서 방금 얘기한 여정 중에 좀 이제 어떤 부분들을 문제로 느낄 수 있느냐로 접근을 하면은 우선 솔직히 모든 여정이 다 망가져도요 맛과 가격 이 두 개만 좋으면은 모든 여정은 성공이 되는 겁니다. 우선은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노포 맛집이라고 하면은 거기 뭐 친절한 건 많지 않거든요. 네, 막 그리고 막 완전 막 사람도 막 도떼기 시장처럼 막 엄청 막 인산 이내에다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잖아요. 네네. 결국 그 고객 여정은 전체 1부터 10까지의 모든 감정의 총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그 총합이 뭐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70점 이상이면은 거길 다시 가고 싶은 겁니다. 1부터 10까지의 모든 더하기의 합이. 근데 이제 맛과 가격이 기가 막혀요. 그러면 이제 그거 하나가 70인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린 거길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꼭 그렇게 맛과 가격에서 경쟁력을 못 가져갈 수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어떻게 보면 사소한 과정 하나하나에서도 좋은 감정을 쌓아갈 수 있는 게 좋잖아요. 혹은 70을 하고 있는 곳이라면은 거기에서 뭔가 또 다른 어떤 사소한 여정들을 더해서 이제 그걸 100, 120, 뭐 150까지 만들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거고요. 그랬을 때 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놓치시는 분들은 우리가 좀 더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환경으로 얘기를 하면은 우선 뭐 도착을 했는데 뭐 그냥 거기에 직원이 앉아서 뭐 핸드폰하고 그러니까 테이블에 앉아서 핸드폰 하고 있다가 우리 왔는데도 뭐 딱히 뭐 신경도 쓰는 둥 마는 둥 하는 정도까지도 있고, 아니면 우리 오니까 이제 막 귀찮은 듯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냉장고에서 막 물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제 물 뭐 툭 두고 간다든지, 이제 그런 거에서부터도 예를 들어 막 이게 직원이 막 그렇게 뭔가 좀 되게 레이지하고 막 이렇게 퍼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고객이 들어갔을 때 이제 뭐 당연히 이제 나를 위해 준비된 듯한 느낌을 받기도 어렵지만서도 얘가 일하기 싫어 귀찮아하는데 나를 좋게 대해줄까라는 그게 본능적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우리가 분명 불편함을 느껴요. 근데 그 불편함의 해석이 제가 봤을 때는 그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나를 잘 도와줄까? 나를 위해 봉사와 서비스를 해줄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불편함이 시작되는 거죠. 네, 불편함이 시작되는 거죠. 뭐 혹은 뭐 들어갔는데 뭐 매장이 정리가 굉장히 되지 않고 뭐 깔끔하지 못한 모습이라든지, 혹은 뭐 결국 즉 직원의 첫 응대 순간에서 우리에게 뭐 자리를 안내한다든지, 혹은 자리를 안내하고 나서 뭐 메뉴판이라든지 뭐 기본적으로 주는 물품들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과정에서의 느껴지는 그 다양한 이제 상호작용들, 네,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굉장히 그 브랜드 컨셉에 맞게 뭔가 이제 구축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잘 되어 있지 않으면은 결국 이제 나가고 싶어지는 거죠. 점점 나가고 싶어지는 거죠. 네. 이거는 좀 제가 뭐 요식업을 하진 않지만, 요식업은 그래도 한평생 경험해보고 나름 이 분석하는 사람의 시선으로 늘 이제 모든 전 이 인생이 좀 그렇게 온라인 돼 있는데, 솔직히 가격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메뉴판. 네, 전 솔직히 메뉴판으로도 굉장히 많이 판단합니다. 메뉴판 같은 경우에는 뭐 네이버 플레이스라든지 혹은 배달 플랫폼은 이제 그 상품들이라든지에서도 이제 잘 드러나잖아요. 전 거기에서부터도 좀 얼마나 이 고객 지향적인 무드가 녹아있는 브랜드냐가 전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반적으로 파스타가 뭐 정말 저렴한 데는 한 뭐 10,000원 초반대부터 뭐 비싼 데는 뭐 30,000원 넘는 데까지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쭉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 해방촌이라는 그 지역에서의 파스타가 한 20,000원 중반대 정도로 해서 파스타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우선 뭐 거기에 임대료에 대한 뭐 다양한 이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가격에 반영된 거겠지만서도, 이제 주로 내 주변의 가격을 이런 식으로 해서 형성되어 있으니까 나도 이 가격으로 그냥 형성한다라는 느낌의 메뉴판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보면 이제 나름 어디서가 25,000원, 23,000원짜리 파스타를 만들려면은 그 파스타를 만들기 위한 어떤 일련의 노력과 여정과 어떤 이 경쟁력이 녹아 들어가 있어서 누군가 23,000원을 한 건데, 어떤 곳은 별로 그 경쟁력이 있는 요소가 이 파스타에 전혀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23,000원을 박아 놓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딱 거기에서부터도 얘네는 어떤 이 고객 지향적인 그 문화가 왠지 좀 결여돼 있을 것 같은 전 그 느낌을 한번 받고 시작합니다. 좀 이거는 이제 뭐 굉장히 이제 오판일 수 있는 이제 너무 다양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그 영역이긴 하지만, 저는 뭐 하여튼 뭐 그런 부분까지도 좀 섬세하게 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네. 저는 결국 모든 서비스업이든 공통적으로 이 느낌을 가져갔을 때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음식의 맛이 좀 부족하더라도, 혹은 뭐 가격 경쟁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 누구나 어떻게 보면은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느낌이에요. 그거는 이제 그 환대적 경험, 환대적 느낌이죠. 네. 고객이 도착했을 때부터 고객을 반겨주고, 내가 여기에 들어오게 된 것에 있어서 그냥 한 명의 귀찮은 어떤 작업량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네, 와준 거에 있어서 감사한 느낌을 주고 뭔가 도움을 주려는 느낌이 주고, 마치 내 편인 것 같은 느낌, 네, 날 도와주고 싶어하는 느낌, 날 반기는 느낌, 날 고마워해주는 느낌, 내가 다음에 또 온다라면은 날 또 반겨줄 것 같은 느낌,
네, 이제 그런 환대의 느낌을 주는 그런 여정을 구축하면은 전 굉장히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아요. 네, 네, 그게 쉽진 않습니다. 네, 우리가 평소 서비스 브랜드 다닐 때 오히려 맛집은 많아도 환대 맛집은 찾기 어려워요. 네, 환대 맛집은 찾기 어려워요. 그게 네어센터 어렵습니다. 네, 왜냐면은 뭐 맛 같은 경우도 결국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긴 하지만 없잖아 그 보이는 여정의 프로세스를 통제하죠. 그나마 음식을 만들 때는. 근데 이제 그 환대 경험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뤄내야 되고 그거를 이제 다양한 이제 같이 하는 팀원들과 함께 만들어 가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이제 그게 쉽지가 않죠. 네, 그게 쉽지가 않죠. 근데 이제 하여튼 결국 고객 도착했을 때 정말 반갑게 맞이해주고 그리고 고객이 딱 여기 도착했을 때부터 느낄 수 있는 어떤 불편함 혹은 발생할 수 있는 궁금함 혹은 여기에 우리한테 기대하고 있을 것 같은 어떤 다양한 어떤 요소들이 있다라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객이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혹은 뭐 그런 걸 기다리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다 선제적으로 먼저 뭐 설명도 해주고 혹은 뭐 우리 매장에 대해서 소개할 게 있다면 소개도 좀 해주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여정을 짜는 게 저는 이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브랜드 컨셉마다도 좀 다른 식으로 접근할 수 있고 뭐 너무 이제 다양해서 뭐 하나하나 이제 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정말 기본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위생 요인이라고 하죠. 우선은 이 고객이 불편할 수 있는 것부터 제거해 가야 돼요. 여정에서 고객한테 좋은 걸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1부터 10까지의 여정 중에서 고객한테 불편한 것부터 다 제거해 가야 됩니다. 불편한 거. 뭐 예를 들어 화장실을 갔는데 정말 이용하기가 정말 이제 쉽지 않아 보이는 화장실 있죠. 난이도가 있는 화장실. 네, 이제 그런 거면 그런 것부터 제거해 가야 돼요. 네, 그런 것부터 제거해 갑니다. 네. 근데 사실상 이제 모든 게 다 돈이기 때문에요. 고객 여정을 아까 말한 뭐 70, 뭐 100 이렇게 점수로 표현했는데 1점을 높이는 것도 결국 다 돈이 들어갑니다. 누군가의 노력, 그 노력을 만들기 위한 또 비용. 네. 하지만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고객한테 좋게 대하면은 고객은 결국 우리를 다시 찾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좀 과감한 이제 그런 부지런함을 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여러분들 오늘도 되게 즐거웠고요. 서비스를 잘한다는 게 뭔지도 알고 헤아리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답을 찾아가고 있고 적어도 저만의 어떤 이 방식을 찾았다고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과 앞으로도 함께 같이 계속 성장해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